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 이게 뭐 무슨 뜻이라고요? 의료진? 덕분에. 덕분에. 네. 의료진 덕분에. 많이 좀 또 들었죠. 아유 많이 줄어들었죠. 또 아유 다행이다. 몇 시간 전에 발표됐죠? 다행히 2단계로. 아 2단계로 이제 완화됐다라는 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 그래도 되는 기념으로. 아 그렇죠. 해외 유입자 또- 빼고. 다 또 세상에 또 이렇게 되고 다른 나라 뭐 되게 뭐 만 명 몇만 명씩 되는데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루에 걸리시는 분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걸리신 분 다 합쳐도 많은 그쵸, 더 나라도 많은 있어요.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검사를 못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행이죠.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강하대요. 네. 오,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합시다. 네, 시작하죠. 네. 건너들으시려고 그러나. 근데 좀 전에 독서 모임에서 네. 왜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예, 저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고등부 국어 강사 임혜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 그렇게 쳐다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언제까지 가나. 갑자기 또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이번에 그 수시 이제 원서 학생들을 쓰죠. 가장 핫한 비교해줘야 되겠죠. 예. 연세대학교의 자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어떻게 써야 그렇죠. 될지. 그다음에 고려대의 계열 접학형과 학업 우수형. 그렇죠. 이렇게. 예, 올해의 가장 뜨거운 수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냥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좀 이 전형들의 정체성을 조금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자, 혜림 쌤, 연세대 면접형이잖아요. 네.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이름만 봤을 때, 이름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 아니야, 왠지 이름만 그냥- 면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활동 우수는요. 피규어과.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제목만 본다면. 제목만 본다면 그렇죠. 면접형이니까 면접이 중요한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연세대 면접형 비대면입니다. 면접이 비대면이죠. 예, 동영상 찍어서 업로드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안 와. 집에서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돼요. 입학처로.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원래 그 제시문이 심층 면접인데 이 내용 제시문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녹화를 해. 녹화를 하는 거죠. 비대면 녹화를 해서 이제 그쪽 입학처에 또 업로드하는 거. 직접 와서 녹화를 하는 거. 굳이 내용으로 따지면 활동 우수형이 면접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원래 자체가 면접형에서는 그냥 인성 면접이었어요. 면접형에서는 면접 내용이 인성 면접, 그러니까 생기부 내용을 토대로 보는 인성 면접.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토대로 심층 면접과 그다음에 교과 인성 면접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비대면으로 다 진행됐을 때 특히 면접형이라고 봤을 때 얼핏 보면 면접을 내가 딴 거 좀 약한데 면접에 조금 강해. 내가 좀 면접은 좀 잘하는 것 같아. 말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면접 전형을 왔을 때 지원한다. 근데 이게 지원하고 싶어도 또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1단계가 예, 면접형 같은 경우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건 뭐냐면 가장 두드러진 거는 면접형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제한이 없었어요. 지원에.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2021학년 올해부터는 재학생의 3%까지 추천받아야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3%. 그다음에 여기 그 면접형에는 영재고 학생들은 지원이 안 돼요. 아니 뭐 3%인데. 그것도 힘들겠지만. 예. 3%인데. 그러면 자, 멋있다 연세대. 우리 영재고 3%안 받아 면접형은 멋있는데. 그러니까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 봤을 때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일단 오겠냐? 어떤 면접형에서는 어떤 학생들, 활동 우수형에는 어떤 학생들. 자, 활동 우수형에서는요. 작년까지는 영재고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영재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거만 딱 봐도 면접형은
영재고 지원 안 돼. 그리고 학교 내신 3%이네. 탁 색깔이 그냥 일반고 색깔이 확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 색깔. 3%잖아요. 그렇죠. 3%. 예. 서울대 지균과 겹치는 전형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냥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활동군수장 같은 경우는 영재고가 지원이 안 됐다가 지원이 된다. 네. 와 이거는 또 그냥 특목고 뭐 이런 쪽 냄새 확 나잖아요. 네. 그죠? 굳이 따지지 않겠다. 그렇죠. 네. 예. 학교에 대한 내용, 내신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접형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이제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이나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렇죠. 수능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연세대에 지원하는 풀, 인재풀과 고려대에 지원하는 인재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연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고려대를 지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고려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또 연세대 지원을 또 많이 하는 또 그런 형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면접형 같은 경우 잠깐 좀 작년하고 좀 구분을 해 본다면 일단 면접형 같은 경우 작년에 전체 경쟁률이 8.19대 1 나왔거든요. 8.19대 1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보세요. 8.19대 1.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항상 보면 저희 방송 보고 댓글을 열심히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토대는 이 나와 있는 내용은 수시 전형 각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네. 토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피셜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리는 레피셜이 전적으로 맞다라고는 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뭐 20년 넘게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레피셜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면접형에 작년에는 8.19대 1 나왔는데 올해는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지죠. 작년에는 어떤 뭐 저게 규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딱 3%라는 규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쟁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도 이 면접 전형에 의대 치대를 다 뽑아요. 논술로는 안 뽑는데. 뽑을 수가 없죠. 본인들이 수능 체제를 없애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뭐 어차피 면접형도 수능 체제가 없는데 없고 활동에서도 수능 체제가 없는데 근데 여기는 의대 치대를 다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그동안은 면접을 조금 심층적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면접의 변별력이 없다. 그나마 다행히 면접형은 3% 이내이기 때문에 내신은 그래도 다 좋은 애들이에요. 내신은 그래도 날고 기는 학생들이라는 거죠. 작년에 1.03의 학생이 면접형으로 지원해서 의대를 합격했어요. 이 학생 수능 성적이 33333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연세대가 그걸 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연히 배 아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인재풀은 특목 자사보다 일반고 아이가 줄을 잃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활동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영재고라는 것을 작년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또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활동 우수 그리고 또 연세대가 특목 자사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걔네들만 또 위해서 뽑은다고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이쪽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특목 냄새가 물씬 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들 써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0.79대 1 활동 우수자 경쟁률이요. 근데 올해는 또 경쟁률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냐는 건 저는 이 부분에서도 활동 우수형도 경쟁률이 좀 줄어들 것이다. 왜? 논술 전형이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있었어요. 논술 전형이.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바뀐 거죠. 수능 후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보험 형태의 논술 전형을
지원 아이들이 좀 작년보다는 좀 더 생길 것 같으니까 활동 우수자 전형, 활동 우수형의 어떤 경쟁률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요. 94 하고 오셨군요. 저 요 KF94 뛰고요. 하루에 7km씩 걷고 뛰어요. 이거 되게 힘드네요. 저 오늘 맞아요. 뛰고 왔어요. 와. 지난주에 94 한번 끼고 말씀드렸다가 계속해서 아 괜찮아요. KF94 좋은데 왜? 이거 나 저기 뛰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이걸 왜 했냐면은 이제 뛰는 거죠. 근데 사람 없을 때는 좀 풀렸다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달리고 난 다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걸을 때는 안 힘든데 달리고 나면 많이 힘들더라고. 자,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예. 달리기 폐활량 있는 제가 정리할게요.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숨차.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요. 연세대는 올해 면접형을 도입했습니다. 총 523명을 뽑습니다. 요게 근데 재학 조건이 재학생 3%인의 추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수생 지원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재학생 내에 3% 졸업 예정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일단 제안을 했단 말이죠. 자, 면접형. 네. 면접형이 올해부터 졸업생도 지원이 올해부터, 가능. 네. 올해부터 네. 졸업생 지원 가능.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3%만 되면 됩니다. 3%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최우선적인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대 직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대1에서 5대1 사이 이 정도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치대를 뽑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면접형 합격자 발표가요. 예. 11월 15일이었어요. 네. 수능 성적표 나가기 전에 발표된 건데. 그다음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768명을 뽑죠. 예. 근데 영재고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좀 보겠다. 일반고 학생의 내신 성적 우수 전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학교에서의 어떠한 개별적인 특성을 좀 충분히 살피겠다. 그래서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전형이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은 어디 전형에 넣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긋나서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이 활동 우수형보다는 면접형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연세대학교의 뜻이고요. 아주 폭력적인 해석을 하자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에 넣으려면 내신이 3% 안에 들어야지 라는 뜻으로 좀 해석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네가 활동 우수형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한 칼이 있어야 한다. 뭔가 분명히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한다. 밋밋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상 특목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활동 우수형에 대한 전형을 넣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를 갖고 와야 된다. 라는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면접형은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 네, 오히려 면접형의 면접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명은 면접형인데. 이게 원래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면 서울대가 안 보여요. 서울대가 없어요. 한참을 걸어가든가 뭐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우상이죠. 우리 면접에서 부담감이 훨씬 큰 게 활동 우수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학업 역량 평가는 아무래도 약간 어려우니까. 면접 내용도 되게 까다롭죠. 활동 우수형. 자 이제 고대 넘어가 볼까요? 네. 고전에 잠깐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은 연세대 면접형의 작년 이제 그 의예과가 네. 추가 합격이요. 추가 합격이 14명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14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최초 뽑아놓은 인원에서요. 연대 의대가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14명이 서울대도 추가 합격 아니고. 생겼다는 건 14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디 갔을까?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대인데. 얘가 연대 의대를 네. 한 거고 어딜 갔지? 그러니까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연대의대 면접형을 쓰는 애들이 보통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쓴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저 직윤도 쓸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작년에는 연대 면접형이 추천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서울대 추천 받으면은 연대 추천은 못 받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의 흐름이 학교에서 의대를 쓰면은 직윤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서울대 자연계나 서울대 공대를 직윤으로 쓰고 그 다음에 아마 연대 면접형 추천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 면접형으로는 의대를 쓰는 아마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 직윤급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게 될 거예요. 추천에 대해서도 잠깐 뭐 말씀드리면은 꼭 한 학교에 예. 뭐 예를 들어 전교 1등이 꼭 서울대 직윤 받는 법은 없어요. 또 어떤 학교를 보면 전교 2등이 받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1등이 서울대 의대 쓴다면 안 줘요. 안 줘요. 서울대 경영 쓴다 그래도 안 줘요. 그리고 뭐 양보하라고 3등이 또 어떤 애들은 전교 1등은 내신은 되는데 수능 최저를 얘가 또 못 맞추는. 그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작년 직윤 수능 최저가 55% 정도가 지원자의 50%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고. 네. 자, 고대 갈게요. 고대도 청취율은 짧은 게 좋다. 그렇죠. 근데 또 팟캐스트는 아니에요. 우리 팟캐스트는 꾸준히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세요. 저희 또 우리라는 말 붙이면 안 되는데. 우리 어쨌든 우리 팟캐스트는 우리 팟캐스트도 좀 구독자가 막 계속 늘고 있죠. 그래도 유튜브는 5천 넘었는데 6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늦게 시작했는데 네네. 자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가 팟캐스트라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고려대 가겠습니다. 고려대. 자, 고려대는 일단 기본 이 포맷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고려대는요 학교 추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 적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이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추천은 연세대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 전형 몇 프로요? 3%. 학교 추천은 4%. 그러니까 맥락이 같아요. 고대 기분 나쁘겠다. 자, 그러면 학종 형태를 띈 건. 그래도 여기서 저기 한 게 그래도 고대는 그 학교 추천에 수능 최저를 줬어요. 그쵸. 연대는 안 뒀는데. 그 차이. 네. 그렇죠. 차이 있어요. 학교 추천 이제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학교 추천하고 학업 우수는 2개가 있고요. 네네네.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근데 계열 적합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은 그건 이제 교과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그건 좀 빼놓고요. 자, 종합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계열 접합과 학업 우수형 이 2개의 정체성을 이제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먼저 계열 접합형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얘기로 다시 한번 살짝 간다면 이 학교 추천 2 형태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수능 체제가 존재했어요. 계열 접합형도요. 근데 올해에 계열 접합형이 수능 체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교 추천 1 작년에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일반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모두 다 중복 지원이 안 됐었어요.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이 계열 접합형이 바뀌면서 이 계열 접합형이 학교 추천하고도 중복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접합하고 학업 우수형하고도 중복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추천하고 학업 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또 특이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계열 접합형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도 뭐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내피셜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심증인데 확증이 없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고려대 구조를 보면 학교 추천 그건 4% 내신 좋은 애들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 많이 성격을 띄었겠죠.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내신 좋은 4%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별로 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네. 그러면 수능 최저의 영향에 조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어디일까? 내가 봤더니 특목 학생들이더라고요. 특목 학생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계열 적합형이라고 봤을 때 이 전형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인재풀은 저는 특목 학생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연세대가 논술이 없잖아요. 있었다가 빠졌잖아요.
원래 논술이 있었으면 뭐 어정쩡한 등급 3등급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들이 논술 전형을 쓰면 되는데 연세대가 논술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업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들은 저쪽으로 학교 추천으로 가고 그다음에 비교과라든지 스펙 좋고 좀 이런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서류라든지 이런 게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계열적 파로 가고 그다음에 일반고지만 어느 정도 그 내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수능 최저 4개 영역 문과 4개 영역 합 7, 이과 4개 영역 합 8.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학업 우수형의 성격을 좀 띠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네, 뭐, 전에 그 연세대가 논술 그 학교가 잘못 말씀하신 거 맞죠? 연세대가 논술 전형을 없앤 게 아니라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네 연세대가 고려대가.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고려대가 논술 전형이 네. 없잖아요. 네네네. 고려대가 논술 전형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성적의 아이들이 지원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 우수형으로 그쪽에 이제 등급의 아이들이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첨삭 잘못 첨삭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제 오타 잘 찾아내는 그런 또 댓글 달릴 뻔했습니다. 댓글 달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이사항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연세대는 면접형이 한 523명을 뽑는데 3%다. 이거 3%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다. 예, 없죠. 그리고 활동 우수형이 한 768명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역시 없다. 연세대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분명히 구분해서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대 수시 지원 전략의 핵심은 해당 고등학교에 맞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연세대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넣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연대는 확실하게 입시 설명회 때도 정확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원톱, 투톱이 하나고랑 외대부고잖아요. 그럼 외대부고에 가서 대놓고 얘기해요. 너네 어디 전형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형은 우리가 내신을 되게 많이 보는 전형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본인이 각각의 어떤 전형의 특징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거슬려서 좀 원서를 쓰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대는 학교 추천이 1183명을 뽑습니다. 이게 9월 11일 날 또 바꿨어요. 그죠? 나 이거 안 찾아냈으면 또 댓글 달릴 뻔했어. 저희가 노력한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9월 11일 날 이거 또 바뀌었습니다. 전형료도. 요거 늦게 만약에 이거 확인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 내용이 좀 약간 달라요. 저희가 가장 따끈따끈한 최종본이니까 학교 추천이 1183명입니다. 여기서의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합 5 인문계, 자연계는 3개 영역 합 6, 의대는 4개 영역 합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교과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거고 학종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전형은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계열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이 있는데 계열적합형은 계열적합형이 515명. 그렇죠. 그다음에 학업 우수형이 1203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학업 우수형이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열적합형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적인 형태에 대한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계열적합형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이는데 수능 최저를 또 학업 우수형에 걸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자신 없으면 두 개를 다 써라. 둘 다 넣어라.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올해 특목고 학생들을 웬만하면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고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계열적합형인데 좀 적지 않아? 학업 우수형인데 이게 수능 최저로 꼬시는 거예요. 자,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좀 안 좋아. 근데 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계열적합형도 넣고 이것도 넣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런 어떠한 의미로 잘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열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 추천과 계열적합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즉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대를 2개까지는 넣을 수 있다. 네, 이런 어떠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학생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외대부고 한 4점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고대 정도를 내가 우리가 만약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능이 좀 잘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 예. 근데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의 경우에는 계열적합형으로 특목고 일반고 학생들이 학업부 수용 이런 어떠한 트렌드를 보이게 할 건데 고대는 연대처럼 명확하게 그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수능에 관련된 형태를 따져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고대 입시에 있어서는. 그래서 구모를 봤는데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 확실하게. 그럴 경우에는 학업부 수용을 넣어도 되지만 봤는데 안 되면 이거 소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고대 입시를 따질 때는 학교를 보지 마시고 수능 최저에 대한 개별 학생들의 역량을 먼저 파악을 해서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인데 특목고 학생이었어요. 특목고 학생인데 네. 저는 그 학생을 2개를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열적 합성 하나 넣고요. 네. 학업 우수형 이 2개를 이렇게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특목고 학생 중에서 저 네. 고대에는 꼭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들 두 개. 왜 옛날에 연대 2개 썼거든요. 연대 학종 쓰고 논술 썼어요 학생들이. 왜냐면은 내가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확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도 아마 이해가 될 거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계열적 합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연세대 논술도 생각할 거예요. 왜 거기도 또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없는 데는 없는 데끼리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수능 체제에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시하는. 고려대 같은 경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대는 학교 추천하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하고 수능 체제가 4개 영역 하고 똑같아요. 네. 4개 영역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수능 체제 실질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는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 이게 이제 의대 같은 경우 4개 영역 합오인데 탐구가 2개 합평균이에요. 1개도 아니고 1개 반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연대 고대가 지원하는 풀들이 연계고리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희도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학부모님들이나 힘드실까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래도 내일서부터는 수도권 지역이 네. 이 방송 나가는 9시에 샤톰은 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네. 9월 16일이면 이제 또 이제 또 모의고사가 또 모의고사 또 9월 모일 네. 수요일 날 치러집니다. 또 그래도 그 치러지고 나면 이제 가채점 등급 가지고 또 뭐 네, 또 일주일 사이에 고민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23일 원서 접수가 9월 23일부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주 방송은 그냥 결정입니다. 예, 군모 군모. 이후에 예.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어떤 음. 툴을 갖고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때 또 한번 자세한 내용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유 또 우리 이거 아까 시작할 때 썸네일 나왔잖아. 썸네일 다시 한번 덕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